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의 건강한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집이 100년이 지나도 튼튼하게 서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의 중심을 바치는 기둥일 겁니다. 우리 인체에서 그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어입니다. 만약 이 코어라는 기둥이 무너지면 단순히 허리가 조금 아픈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집 전체가 기울어지듯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기능이 서서히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집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데 작은 벽돌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지식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의 중심, 코어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당신의 코어는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흔히 코어가 약하다, 허리가 안 좋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코어가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코어는 단순히 복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부를 포함해 등 엉덩이, 골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통의 중심부를 감싸고 있는 모든 근육 그룹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마치 갑옷처럼 척추와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이 되는 우리 몸의 발전소와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혹은 오랜 좌식 생활로 몸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 바로 허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허리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원래 다들 이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운동의 시작은 팔다리가 아닌 바로 이 코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튼튼한 기둥 없이는 화려한 장식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코어가 무너진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을 바로 세우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것입니다. 제2장, 코어를 깨우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 호흡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흘리고 숨이 차오르는 격렬한 동작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코어를 강화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놀랍게도 호흡입니다. 지금 바로 저를 따라 해보세요. 편안하게 앉거나 선 상태에서 상체를 곧게 펴니다.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갈비뼈와 가슴 전체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뱉습니다. 촛불을 끄듯이 가늘고 길게 마지막 숨 한 방울까지 모두 뱉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부풀었던 갈비뼈가 안으로 조여들면서 복부 깊은 곳에서 단단한 힘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 힘이 잠자고 있던 당신의 코어 근육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과 내뱉는 시간의 비율을 1대2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셨다면 6초에 걸쳐 천천히 내뱉는 것이죠. 나는 숨이 짧아서 3초, 6초는 너무 길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괜찮습니다. 2초 들이마시고 4초 내뱉으세요. 그것도 힘들다면 1초 들이마시고 2초 내뱉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을 지키며 내뱉는 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코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육들은 점점 더 강하게 단련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운동 전에 이 호흡법을 통해 코어를 먼저 깨워주면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코어 운동의 진실. 코어 운동하면 많은 분들이 잇몸 일으키기나 플랭크 동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잇몸 일으키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스팩, 즉 복직근을 단련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코어 운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코어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회전입니다. 갈비뼈에서 시작해 몸통을 비트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잇몸 일으키기는 이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플랭크 동작. 물론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플랭크는 코어 운동의 초등학교 과정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10년 내내 반복한다고 해서 대학생 수준의 지식을 얻을 수는 없겠죠. 플랭크를 30초에서 1분 정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제 당신은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운동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계속 플랭크 시간만 늘리는 것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제4장, 잠자던 코어를 깨우는 진짜 운동법. 이제 더 효과적으로 코어를 단련할 수 있는 몇 가지 동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통의 회전 근육 깨우기입니다. 바닥에 편안히 누워 무릎을 세웁니다. 양팔은 편하게 벌려 몸을 지지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허벅지 바깥쪽에 대세요. 이제 숨을 후 하고 내뱉으면서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밀어내고 허벅지는 손을 버티면서 상체를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복부의 옆구리 쪽, 즉 측면 복근이 강하게 수축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5개씩 양쪽을 번갈아 가며 실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배가 나온다고 고민합니다. 이는 지방 때문이 아니라 코어 힘이 없어 복부가 앞으로 늘어진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마치 코르셋처럼 허리를 단단히 조여주어 허리 라인을 살려주고 식사 시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복부와 골반을 잇는 힘 기르기입니다.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무릎을 편 채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허벅지 힘이 아니라 허벅지와 아랫배가 만나는 지점, 즉 골반과 복부 사이의 근육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 부위에 손을 대고 자극이 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허벅지 앞쪽에만 힘이 들어간다면 호흡을 더 강하게 내뱉어 복부를 먼저 잡아놓고 동작을 해보세요. 한쪽 다리에 15회 정도를 목표로 하되 개수보다는 정확한 자극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허리가 바닥에서 과도하게 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굽은 등을 펴주는 척추 기립근 운동입니다. 바닥에 엎드려 눕습니다. 양손은 몸 옆에 차렷 자세를 합니다. 이제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머리가 아닌 가슴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등 뒤의 날개뼈, 즉 견갑골을 서로 모아 꽉 조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엉덩이, 허리, 등 세 군데에 동시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허리가 약한 분들은 처음부터 높이 올라오려고 하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지기 직전까지만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 가동 범위가 늘어나고 근력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프다고 아예 안 해버리면 근력은 계속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 몸의 엔진, 엉덩이 근육 강화입니다. 바로 누워 무릎을 90도로 구부립니다. 이제 엉덩이를 들어 올려 무릎에서 어깨까지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때 허리를 꺾어 배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자체를 꽉 조여준다는 느낌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어 운동은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근육의 떨림 하나하나를 느끼며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개의 엔진을 지켜내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제5장, 걷기를 진짜 운동으로 만드는 비결.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최고의 운동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나 체력이 극도로 낮은 분들에게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닌 활동일 뿐입니다. 운동은 일상보다 높은 강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진짜 운동이 될까요?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보폭입니다. 자신의 키에서 100을 뺀 숫자만큼의 보폭으로 걸어야 합니다. 키가 175cm라면 보폭은 75cm가 되는 것이죠. 둘째, 속도입니다. 1초에 약 1, 4m를 가는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1초에 2걸음, 즉 똑딱하는 사이에 1, 5m를 가는 꽤 빠른 걸음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보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걸음은 운동 효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면에 발이 닿는 시간이 길어져 근육 대신 관절에 기대 걷게 되므로 오히려 발목, 무릎, 허리에 부담을 주어 부상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걸음걸이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발끝이 바깥으로 향하는 팔짝걸음, 안쪽으로 향하는 안장걸음은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회전을 만들어 통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엄지발가락이 휘는 무지외반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 신발의 뒤축 바깥쪽이 유독 많이 닳았다면 팔자걸음을, 안쪽이 닳았다면 안장걸음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걸음은 양발이 11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걸음걸이는 나의 노화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걸을 때 모두 팔짝걸음으로 걷다가 달리기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11자로 교정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근력이 약해지면 다시 팔짝걸음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르게 걷는 것은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운동으로 걷기를 할 때는 상체를 곧게 세우고 팔은 앞이 아닌 뒤로 힘차게 흔들어 추진력을 얻어야 합니다. 양손이 몸의 중심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의 기둥, 코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산책과 운동은 다릅니다. 1시간을 어슬렁 걸었다고 해서 나는 운동했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세요. 그것은 운동이 아닌 기분 좋은 산책이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움직임의 질에서 나옵니다. 단 10분을 하더라도 정확한 호흡과 자세로 코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단 1분을 걷더라도 나의 보폭과 속도를 의식하며 힘차게 걸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10년, 20년 후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라는 집이 언제까지나 튼튼하고 안락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의 건강한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집이 100년이 지나도 튼튼하게 서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의 중심을 받치는 기둥일 겁니다. 우리 인체에서 그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어입니다. 만약 이 코어라는 기둥이 무너지면 단순히 허리가 조금 아픈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집 전체가 기울어지듯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기능이 서서히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집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데 작은 벽돌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지식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의 중심, 코어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당신의 코어는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흔히 코어가 약하다, 허리가 안 좋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코어가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코어는 단순히 복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부를 포함해 등 엉덩이, 골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통의 중심부를 감싸고 있는 모든 근육 그룹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마치 갑옷처럼 척추와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이 되는 우리 몸의 발전소와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혹은 오랜 좌식 생활로 몸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 바로 허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허리의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원래 다들 이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운동의 시작은 팔다리가 아닌 바로 이 코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튼튼한 기둥 없이는 화려한 장식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코어가 무너진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을 바로 세우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것입니다. 제2장, 코어를 깨우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 호흡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흘리고 숨이 차오르는 격렬한 동작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코어를 강화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놀랍게도 호흡입니다. 지금 바로 저를 따라 해보세요. 편안하게 앉거나 선 상태에서 상체를 곧게 펴니다.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갈비뼈와 가슴 전체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뱉습니다. 촛불을 끄듯이 가늘고 길게 마지막 숨 한 방울까지 모두 뱉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부풀었던 갈비뼈가 안으로 조여들면서 복부 깊은 곳에서 단단한 힘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 힘이 잠자고 있던 당신의 코어 근육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과 내뱉는 시간의 비율을 1대2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셨다면 6초에 걸쳐 천천히 내뱉는 것이죠. 나는 숨이 짧아서 3초, 6초는 너무 길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괜찮습니다. 2초 들이마시고 4초 내뱉으세요. 그것도 힘들다면 1초 들이마시고 2초 내뱉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을 지키며 내뱉는 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코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육들은 점점 더 강하게 단련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운동 전에 이 호흡법을 통해 코어를 먼저 깨워주면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코어 운동의 진실. 코어 운동하면 많은 분들이 잇몸 일으키기나 플랭크 동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잇몸 일으키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스팩, 즉 복직근을 단련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코어 운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코어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회전입니다. 갈비뼈에서 시작해 몸통을 비트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잇몸 일으키기는 이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플랭크 동작. 물론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플랭크는 코어 운동의 초등학교 과정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10년 내내 반복한다고 해서 대학생 수준의 지식을 얻을 수는 없겠죠. 플랭크를 30초에서 1분 정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제 당신은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운동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계속 플랭크 시간만 늘리는 것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제4장, 잠자던 코어를 깨우는 진짜 운동법. 이제 더 효과적으로 코어를 단련할 수 있는 몇 가지 동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통의 회전 근육 깨우기입니다. 바닥에 편안히 누워 무릎을 세웁니다. 양팔은 편하게 벌려 몸을 지지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허벅지 바깥쪽에 대세요. 이제 숨을 후 하고 내뱉으면서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밀어내고 허벅지는 손을 버티면서 상체를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복부의 옆구리 쪽, 즉 측면 복근이 강하게 수축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5개씩 양쪽을 번갈아 가며 실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배가 나온다고 고민합니다. 이는 지방 때문이 아니라 코어 힘이 없어 복부가 앞으로 늘어진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마치 코르셋처럼 허리를 단단히 조여주어 허리 라인을 살려주고 식사 시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복부와 골반을 잇는 힘 기르기입니다.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무릎을 편 채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허벅지 힘이 아니라 허벅지와 아랫배가 만나는 지점, 즉 골반과 복부 사이의 근육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 부위에 손을 대고 자극이 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허벅지 앞쪽에만 힘이 들어간다면 호흡을 더 강하게 내뱉어 복부를 먼저 잡아놓고 동작을 해보세요. 한쪽 다리에 15회 정도를 목표로 하되 개수보다는 정확한 자극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허리가 바닥에서 과도하게 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굽은 등을 펴주는 척추 기립근 운동입니다. 바닥에 엎드려 눕습니다. 양손은 몸 옆에 차렷 자세를 합니다. 이제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머리가 아닌 가슴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등 뒤의 날개뼈, 즉 견갑골을 서로 모아 꽉 조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엉덩이, 허리, 등 세 군데에 동시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허리가 약한 분들은 처음부터 높이 올라오려고 하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지기 직전까지만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 가동 범위가 늘어나고 근력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프다고 아예 안 해버리면 근력은 계속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 몸의 엔진, 엉덩이 근육 강화입니다. 바로 누워 무릎을 90도로 구부립니다. 이제 엉덩이를 들어 올려 무릎에서 어깨까지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때 허리를 꺾어 배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자체를 꽉 조여준다는 느낌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어 운동은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근육의 떨림 하나하나를 느끼며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개의 엔진을 지켜내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제5장, 걷기를 진짜 운동으로 만드는 비결.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최고의 운동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나 체력이 극도로 낮은 분들에게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닌 활동일 뿐입니다. 운동은 일상보다 높은 강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진짜 운동이 될까요?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보폭입니다. 자신의 키에서 100을 뺀 숫자만큼의 보폭으로 걸어야 합니다. 키가 175cm라면 보폭은 75cm가 되는 것이죠. 둘째, 속도입니다.
1초에 약 1, 4m를 가는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1초에 2걸음, 즉 똑딱하는 사이에 1, 5m를 가는 꽤 빠른 걸음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보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걸음은 운동 효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면에 발이 닿는 시간이 길어져 근육 대신 관절에 기대 걷게 되므로 오히려 발목, 무릎, 허리에 부담을 주어 부상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걸음걸이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발끝이 바깥으로 향하는 팔짝걸음, 안쪽으로 향하는 안장걸음은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회전을 만들어 통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엄지발가락이 휘는 무지외반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 신발의 뒤축 바깥쪽이 유독 많이 닳았다면 팔자걸음을, 안쪽이 닳았다면 안장걸음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걸음은 양발이 11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걸음걸이는 나의 노화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걸을 때 모두 팔짝걸음으로 걷다가 달리기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11자로 교정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근력이 약해지면 다시 팔짝걸음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르게 걷는 것은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운동으로 걷기를 할 때는 상체를 곧게 세우고 팔은 앞이 아닌 뒤로 힘차게 흔들어 추진력을 얻어야 합니다. 양손이 몸의 중심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의 기둥, 코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산책과 운동은 다릅니다. 1시간을 어슬렁 걸었다고 해서 나는 운동했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세요. 그것은 운동이 아닌 기분 좋은 산책이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움직임의 질에서 나옵니다. 단 10분을 하더라도 정확한 호흡과 자세로 코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단 1분을 걷더라도 나의 보폭과 속도를 의식하며 힘차게 걸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10년, 20년 후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라는 집이 언제까지나 튼튼하고 안락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의 건강한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집이 100년이 지나도 튼튼하게 서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의 중심을 받치는 기둥일 겁니다. 우리 인체에서 그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어입니다. 만약 이 코어라는 기둥이 무너지면 단순히 허리가 조금 아픈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집 전체가 기울어지듯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기능이 서서히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집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데 작은 벽돌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지식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의 중심, 코어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당신의 코어는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흔히 코어가 약하다, 허리가 안 좋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코어가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코어는 단순히 복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부를 포함해 등 엉덩이, 골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통의 중심부를 감싸고 있는 모든 근육 그룹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마치 갑옷처럼 척추와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이 되는 우리 몸의 발전소와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혹은 오랜 좌식 생활로 몸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 바로 허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허리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원래 다들 이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운동의 시작은 팔다리가 아닌 바로 이 코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튼튼한 기둥 없이는 화려한 장식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코어가 무너진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을 바로 세우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것입니다. 제2장, 코어를 깨우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 호흡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흘리고 숨이 차오르는 격렬한 동작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코어를 강화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놀랍게도 호흡입니다. 지금 바로 저를 따라 해보세요. 편안하게 앉거나 선 상태에서 상체를 곧게 펴니다.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갈비뼈와 가슴 전체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뱉습니다. 촛불을 끄듯이 가늘고 길게 마지막 숨 한 방울까지 모두 뱉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부풀었던 갈비뼈가 안으로 조여들면서 복부 깊은 곳에서 단단한 힘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 힘이 잠자고 있던 당신의 코어 근육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과 내뱉는 시간의 비율을 1대2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셨다면 6초에 걸쳐 천천히 내뱉는 것이죠. 나는 숨이 짧아서 3초, 6초는 너무 길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괜찮습니다. 2초 들이마시고 4초 내뱉으세요. 그것도 힘들다면 1초 들이마시고 2초 내뱉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을 지키며 내뱉는 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코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육들은 점점 더 강하게 단련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운동 전에 이 호흡법을 통해 코어를 먼저 깨워주면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코어 운동의 진실. 코어 운동하면 많은 분들이 잇몸 일으키기나 플랭크 동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잇몸 일으키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스팩, 즉 복직근을 단련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코어 운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코어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회전입니다. 갈비뼈에서 시작해 몸통을 비트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잇몸 일으키기는 이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플랭크 동작. 물론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플랭크는 코어 운동의 초등학교 과정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10년 내내 반복한다고 해서 대학생 수준의 지식을 얻을 수는 없겠죠. 플랭크를 30초에서 1분 정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제 당신은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운동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계속 플랭크 시간만 늘리는 것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제4장, 잠자던 코어를 깨우는 진짜 운동법. 이제 더 효과적으로 코어를 단련할 수 있는 몇 가지 동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통의 회전 근육 깨우기입니다. 바닥에 편안히 누워 무릎을 세웁니다. 양팔은 편하게 벌려 몸을 지지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허벅지 바깥쪽에 대세요. 이제 숨을 후 하고 내뱉으면서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밀어내고 허벅지는 손을 버티면서 상체를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복부의 옆구리 쪽, 즉 측면 복근이 강하게 수축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5개씩 양쪽을 번갈아 가며 실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배가 나온다고 고민합니다. 이는 지방 때문이 아니라 코어 힘이 없어 복부가 앞으로 늘어진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마치 코르셋처럼 허리를 단단히 조여주어 허리 라인을 살려주고 식사 시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복부와 골반을 잇는 힘 기르기입니다.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무릎을 편 채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허벅지 힘이 아니라 허벅지와 아랫배가 만나는 지점, 즉 골반과 복부 사이의 근육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 부위에 손을 대고 자극이 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허벅지 앞쪽에만 힘이 들어간다면 호흡을 더 강하게 내뱉어 복부를 먼저 잡아놓고 동작을 해보세요. 한쪽 다리에 15회 정도를 목표로 하되 개수보다는 정확한 자극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허리가 바닥에서 과도하게 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굽은 등을 펴주는 척추 기립근 운동입니다. 바닥에 엎드려 눕습니다. 양손은 몸 옆에 차렷 자세를 합니다. 이제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머리가 아닌 가슴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등 뒤의 날개뼈, 즉 견갑골을 서로 모아 꽉 조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엉덩이, 허리, 등 세 군데에 동시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허리가 약한 분들은 처음부터 높이 올라오려고 하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지기 직전까지만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 가동 범위가 늘어나고 근력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프다고 아예 안 해버리면 근력은 계속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 몸의 엔진, 엉덩이 근육 강화입니다. 바로 누워 무릎을 90도로 구부립니다. 이제 엉덩이를 들어 올려 무릎에서 어깨까지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때 허리를 꺾어 배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자체를 꽉 조여준다는 느낌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어 운동은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근육의 떨림 하나하나를 느끼며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개의 엔진을 지켜내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제5장, 걷기를 진짜 운동으로 만드는 비결.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최고의 운동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나 체력이 극도로 낮은 분들에게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닌 활동일 뿐입니다. 운동은 일상보다 높은 강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진짜 운동이 될까요?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보폭입니다. 자신의 키에서 100을 뺀 숫자만큼의 보폭으로 걸어야 합니다. 키가 175cm라면 보폭은 75cm가 되는 것이죠. 둘째, 속도입니다. 1초에 약 1, 4m를 가는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1초에 2걸음, 즉 똑딱하는 사이에 1, 5m를 가는 꽤 빠른 걸음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보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걸음은 운동 효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면에 발이 닿는 시간이 길어져 근육 대신 관절에 기대 걷게 되므로 오히려 발목, 무릎, 허리에 부담을 주어 부상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걸음걸이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발끝이 바깥으로 향하는 팔짝걸음, 안쪽으로 향하는 안장걸음은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회전을 만들어 통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엄지발가락이 휘는 무지외반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 신발의 뒤축 바깥쪽이 유독 많이 닳았다면 팔자걸음을, 안쪽이 닳았다면 안장걸음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걸음은 양발이 11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걸음걸이는 나의 노화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걸을 때 모두 팔자걸음으로 걷다가 달리기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11자로 교정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근력이 약해지면 다시 팔자걸음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르게 걷는 것은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운동으로 걷기를 할 때는 상체를 곧게 세우고 팔은 앞이 아닌 뒤로 힘차게 흔들어 추진력을 얻어야 합니다. 양손이 몸의 중심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의 기둥, 코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산책과 운동은 다릅니다. 1시간을 어슬렁 걸었다고 해서 나는 운동했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세요. 그것은 운동이 아닌 기분 좋은 산책이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움직임의 질에서 나옵니다. 단 10분을 하더라도 정확한 호흡과 자세로 코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단 1분을 걷더라도 나의 보폭과 속도를 의식하며 힘차게 걸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10년, 20년 후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라는 집이 언제까지나 튼튼하고 안락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의 건강한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집이 100년이 지나도 튼튼하게 서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의 중심을 받치는 기둥일 겁니다. 우리 인체에서 그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어입니다. 만약 이 코어라는 기둥이 무너지면 단순히 허리가 조금 아픈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집 전체가 기울어지듯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기능이 서서히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집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데 작은 벽돌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지식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의 중심, 코어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당신의 코어는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흔히 코어가 약하다, 허리가 안 좋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코어가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코어는 단순히 복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부를 포함해 등 엉덩이, 골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통의 중심부를 감싸고 있는 모든 근육 그룹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마치 갑옷처럼 척추와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이 되는 우리 몸의 발전소와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혹은 오랜 좌식 생활로 몸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 바로 허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허리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원래 다들 이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운동의 시작은 팔다리가 아닌 바로 이 코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튼튼한 기둥 없이는 화려한 장식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코어가 무너진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을 바로 세우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것입니다. 제2장, 코어를 깨우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 호흡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흘리고 숨이 차오르는 격렬한 동작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코어를 강화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놀랍게도 호흡입니다. 지금 바로 저를 따라 해보세요. 편안하게 앉거나 선 상태에서 상체를 곧게 펴니다.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갈비뼈와 가슴 전체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뱉습니다. 촛불을 끄듯이 가늘고 길게 마지막 숨 한 방울까지 모두 뱉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부풀었던 갈비뼈가 안으로 조여들면서 복부 깊은 곳에서 단단한 힘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 힘이 잠자고 있던 당신의 코어 근육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과 내뱉는 시간의 비율을 1대2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셨다면 6초에 걸쳐 천천히 내뱉는 것이죠. 나는 숨이 짧아서 3초, 6초는 너무 길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괜찮습니다. 2초 들이마시고 4초 내뱉으세요. 그것도 힘들다면 1초 들이마시고 2초 내뱉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을 지키며 내뱉는 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코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육들은 점점 더 강하게 단련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운동 전에 이 호흡법을 통해 코어를 먼저 깨워주면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코어 운동의 진실. 코어 운동하면 많은 분들이 잇몸 일으키기나 플랭크 동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잇몸 일으키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스팩, 즉 복직근을 단련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코어 운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코어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회전입니다. 갈비뼈에서 시작해 몸통을 비트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잇몸 일으키기는 이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플랭크 동작. 물론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플랭크는 코어 운동의 초등학교 과정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10년 내내 반복한다고 해서 대학생 수준의 지식을 얻을 수는 없겠죠. 플랭크를 30초에서 1분 정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제 당신은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운동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계속 플랭크 시간만 늘리는 것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제4장, 잠자던 코어를 깨우는 진짜 운동법. 이제 더 효과적으로 코어를 단련할 수 있는 몇 가지 동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통의 회전 근육 깨우기입니다. 바닥에 편안히 누워 무릎을 세웁니다. 양팔은 편하게 벌려 몸을 지지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허벅지 바깥쪽에 대세요. 이제 숨을 후 하고 내뱉으면서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밀어내고 허벅지는 손을 버티면서 상체를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복부의 옆구리 쪽, 즉 측면 복근이 강하게 수축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5개씩 양쪽을 번갈아 가며 실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배가 나온다고 고민합니다. 이는 지방 때문이 아니라 코어 힘이 없어 복부가 앞으로 늘어진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마치 코르셋처럼 허리를 단단히 조여주어 허리 라인을 살려주고 식사 시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복부와 골반을 잇는 힘 기르기입니다.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무릎을 편 채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허벅지 힘이 아니라 허벅지와 아랫배가 만나는 지점, 즉 골반과 복부 사이의 근육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 부위에 손을 대고 자극이 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허벅지 앞쪽에만 힘이 들어간다면
호흡을 더 강하게 내뱉어 복부를 먼저 잡아놓고 동작을 해보세요. 한쪽 다리에 15회 정도를 목표로 하되 개수보다는 정확한 자극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허리가 바닥에서 과도하게 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굽은 등을 펴주는 척추 기립근 운동입니다. 바닥에 엎드려 눕습니다. 양손은 몸 옆에 차렷 자세를 합니다. 이제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머리가 아닌 가슴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등 뒤의 날개뼈, 즉 견갑골을 서로 모아 꽉 조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엉덩이, 허리, 등 세 군데에 동시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허리가 약한 분들은 처음부터 높이 올라오려고 하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지기 직전까지만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 가동 범위가 늘어나고 근력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프다고 아예 안 해버리면 근력은 계속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 몸의 엔진, 엉덩이 근육 강화입니다. 바로 누워 무릎을 90도로 구부립니다. 이제 엉덩이를 들어 올려 무릎에서 어깨까지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때 허리를 꺾어 배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자체를 꽉 조여준다는 느낌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어 운동은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근육의 떨림 하나하나를 느끼며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개의 엔진을 지켜내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제5장, 걷기를 진짜 운동으로 만드는 비결.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최고의 운동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나 체력이 극도로 낮은 분들에게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닌 활동일 뿐입니다. 운동은 일상보다 높은 강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진짜 운동이 될까요?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보폭입니다. 자신의 키에서 100을 뺀 숫자만큼의 보폭으로 걸어야 합니다. 키가 175cm라면 보폭은 75cm가 되는 것이죠. 둘째, 속도입니다. 1초에 약 4m를 가는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1초에 2걸음, 즉 똑딱하는 사이에 5m를 가는 꽤 빠른 걸음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보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걸음은 운동 효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면에 발이 닿는 시간이 길어져 근육 대신 관절에 기대 걷게 되므로 오히려 발목, 무릎, 허리에 부담을 주어 부상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걸음걸이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발끝이 바깥으로 향하는 팔짝걸음, 안쪽으로 향하는 안장걸음은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회전을 만들어 통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엄지발가락이 휘는 무지외반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 신발의 뒤축 바깥쪽이 유독 많이 닳았다면 팔자걸음을, 안쪽이 닳았다면 안장걸음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걸음은 양발이 11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걸음걸이는 나의 노화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걸을 때 모두 팔짝걸음으로 걷다가 달리기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11자로 교정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근력이 약해지면 다시 팔짝걸음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르게 걷는 것은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운동으로 걷기를 할 때는 상체를 곧게 세우고 팔은 앞이 아닌 뒤로 힘차게 흔들어 추진력을 얻어야 합니다.
양손이 몸의 중심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의 기둥, 코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산책과 운동은 다릅니다. 1시간을 어슬렁 걸었다고 해서 나는 운동했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세요. 그것은 운동이 아닌 기분 좋은 산책이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움직임의 질에서 나옵니다. 단 10분을 하더라도 정확한 호흡과 자세로 코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단 1분을 걷더라도 나의 보폭과 속도를 의식하며 힘차게 걸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10년, 20년 후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라는 집이 언제까지나 튼튼하고 안락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의 건강한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집이 100년이 지나도 튼튼하게 서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의 중심을 받치는 기둥일 겁니다. 우리 인체에서 그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어입니다. 만약 이 코어라는 기둥이 무너지면 단순히 허리가 조금 아픈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집 전체가 기울어지듯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기능이 서서히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집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데 작은 벽돌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지식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의 중심, 코어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당신의 코어는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흔히 코어가 약하다, 허리가 안 좋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코어가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코어는 단순히 복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부를 포함해 등 엉덩이, 골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통의 중심부를 감싸고 있는 모든 근육 그룹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마치 갑옷처럼 척추와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이 되는 우리 몸의 발전소와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혹은 오랜 좌식 생활로 몸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 바로 허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허리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원래 다들 이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운동의 시작은 팔다리가 아닌 바로 이 코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튼튼한 기둥 없이는 화려한 장식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코어가 무너진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을 바로 세우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것입니다. 제2장, 코어를 깨우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 호흡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흘리고 숨이 차오르는 격렬한 동작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코어를 강화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놀랍게도 호흡입니다. 지금 바로 저를 따라 해보세요. 편안하게 앉거나 선 상태에서 상체를 곧게 펴니다.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갈비뼈와 가슴 전체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뱉습니다. 촛불을 끄듯이 가늘고 길게 마지막 숨 한 방울까지 모두 뱉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부풀었던 갈비뼈가 안으로 조여들면서 복부 깊은 곳에서 단단한 힘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 힘이 잠자고 있던 당신의 코어 근육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과 내뱉는 시간의 비율을 1대2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셨다면 6초에 걸쳐 천천히 내뱉는 것이죠. 나는 숨이 짧아서 3초, 6초는 너무 길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괜찮습니다. 2초 들이마시고 4초 내뱉으세요.